자, 이번에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중에서 전자세금 발급 명세 여기를 볼게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는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전송해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 가산세라고 보시면 돼요. 전송 가산세인데 이 앞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가산세였고, 이번엔 가산세 그저 지울게요. 전송에 관련된 건데, 자, 얘는 적혀 있는 게 지연 전송이 있고, 그리고 미전송이 있죠. 자, 얘도 가산세가 0.3%, 0.5%로 이 둘로 나눠지게 될 건데, 자, 얘도 안 외우셔도 돼요. 금액이 옆에 자동으로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 기간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지연 늦었다고 늦게 전송했다고 할 거냐, 언제부터 전송 안 했다 미전송이라고 할 거냐라는 기준이,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발급을 했어요. 발급을 1월 2일 날 발급을 했어요. 그럼 전송 기한은 언제까지죠? 그렇죠. 얘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죠. 그러면 1월 3일까지 하면 정상적으로 전송을 한 거예요. 발급을 했으면. 그럼 지연 발급의 시작은 1월 4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송도 우리가 확정 신고할 때까지 가지고 오면 그냥 늦었다라고 해줄 거고, 그럼 우리는 미발급은 죄송해요. 지연 발급이래. 지연 전송이고, 미전송은 7월 26일부터가 미전송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6월 30일 날 발급을 했으면 7월 1일까지 전송하면 정상적으로 전송한 거고, 7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지연 전송, 7월 26일부터는 미전송이다. 이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권 안 써도 알겠죠? 그럼 우리는 정상적으로 전송하는 전송 기한은, 정상적으로 가는 기한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인데, 주의할 점이 옛날 한 그렇게 오래도 옛날 아니에요. 한 7년 전, 그때는 11일까지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1일까지가 아니고 다음 날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날까지다라고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지연 전송이라는 건 우리 발급일 다음 날의 다음 날부터 확정 신고 기간까지가 지연 전송이고, 미전송은 확정 신고 기간 다음 날부터가 미전송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얘도 7월 25일, 7월 25일이에요. 자, 혹시 우리 반에 20년도 이전에 19년도 전에 이거에 대해서 공부한 적 있으신 분들은 이 날짜 다 틀려요. 얘네들도 11일로 잡았다가 다시 25일로 바뀌었다, 계속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점점점 과도기가 있어요. 전자세금 계산서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해서
과도기간 때문에 과도기간 동안 날짜를 계속 매년 1년에 두 번씩 바꾼 적도 있어요. 그렇게 바꿔가면서 지금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오히려 더 편해졌어요. 발급이든 전송이든 확정 신고 기간까지 하면 다 지연에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우리 발급과 전송 가산세는 이중 부과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발급 가산세 적용 시 전송 가산세는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아니고 둘 중 하지 않고 큰 걸 한다는 건데 발급 가산세가 1%, 2%니까 훨씬 커요. 근데 발급 안 하면 전송 안 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개 다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발급에 문제 걸리면 그걸로 가산세 부과하면 끝. 발급을 제대로 했으면 전송도 다음날 했는지 확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여기에서 쓰는 가산세인데 자, 가산세 중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뭐 이걸 다 통칭해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 합계표 가산세가 메인이었어요.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생기면서 과거에 문제가 좀 생겼던 게 있었는데 자, 지금 현재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이 잘 돼요. 자동으로 세팅 걸어놓으면 새벽 1시에 날아가요. 국세청으로. 근데 초창기에는 세금계산서를 보내면 상대방이 이메일을 받아서 승인 눌러주고 그걸 우리가 전자발급명세를 또 국세청에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온통 전송을 안 했어요. 정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안 했는데 그때 자, 우리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전송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적법하게 발급 전송 안 했으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제 거래처 거의 다 안 했길래 그럼 지금 미전송하고 제출 분성실이 같은 그거예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제대로 안 했다는 거고 얘가 지연 제출 늦게 제출했다 늦게 전송했다 같은 의미인 건데 근데 저는 전부 다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왜 과거 지금 이건 쓰지 마시고 옛날 이야기 하려는 거니까 그럼 과거에 제가 왜 제출 분성실이 다 집어넣냐면 이 제출 분성실은 1개월 이내 신고하면 50% 감면이에요. 그럼 그래도 거래처도 감면이라도 해야 되니까 이쪽에다 다 집어넣고 이렇게 넣어도 되냐고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관할세무서가 사무실 있는 데가 종로세무서라서 전화해서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대로 하시면 되겠네요라고 해서 여기 해가지고 50% 감면을 해줬는데 문제는 여기에 안 집어넣고 여기에 집어넣고 전송 아예 안 했으니까 다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은 것은 전부 다 그때 당시 얘가 1%였어요. 얘도 1%고 0.5%고 얘도 1%, 0.5%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죠. 공급가액이 1%니까 뭐 1억이면은 100만 원인 거예요. 가산세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여기에 넣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경정 청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무서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하고 올렸네요. 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들은 여기 오지 말고 여기서 받으래요. 여기에서 가산세를 정리를 하래. 그러면서 여기 들어오지 말래. 그런 순간 얘가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종이세금계산서일 때만 해도 얘를 제출하는 걸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했는데 전자로 바뀌면서 얘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이상한 가산세들만 막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를 내가 받았는데 두 번 적었으면 이중 수치했으니까 0.5% 제출분성시 가산세 부과시키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상한 가산세만 생기면서 자, 우리 지금 시험 목적으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책은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됐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볼게요. 자, 이제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자, 그럼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얘는 신고 납부 가산세라고 해요. 신고 납부 가산세. 그럼 가산세 부과 과표는 얘는 누락한 신고할 때 누락한 납부세액이나 아니면 초과 환급 세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할 거예요. 초과 환급이라는 건 공제 받으면 안 되는데 공제 받은 거. 그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데 100만 원을 누락했어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이 100만 원 안 가지고 온 거 가지고 오라고 하겠죠. 그리고 혼낼 건데 자, 우리 회사가 100만 원 공제 받으면 안 될 걸 공제 받은 거예요. 그래도 100만 원 가지고 오라고 하겠죠. 그거 똑같은 거란 거예요. 안 낸 거나 받으면 안 될 거 가져간 거나 둘 다 똑같이 이제 그 징벌 효과로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첫 번째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인데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자, 먼저 구분을 무신고가 있고 과소 초과 환급 가산세가 있어요. 무신고하고 초과 환급 가산세가 있는데 자, 그럼 얘 둘이는 자, 무신고는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기한 후 신고라고 해요. 기한 후 신고. 과소 초과 환급은 얘는 일반적으로는 수정 신고라고 하는데 혹은 예정 누락분 우리 확정 신고한다라고 하기도 해요. 몇 개 빠뜨린 거고 위에 거는 통째로 안 한 거예요. 무신고는 몇 개 빠뜨린 거고 위에는 통째로 안 한 건데 이 두 개를 이제 일반이다 부당이다라고 둘로 나누고 얘 일반은 10% 20% 얘는 40%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될 거고 얘는 일반은 10% 예, 부당은 40%를 부과할 거예요. 야,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엄청 심하게 세게 부과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은 공급 가액 가지고 있고 얘는 세액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 하나 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당한 거는 서로 차이가 없는 게 악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다 걸린 경우예요. 그래서 그냥 40%를 부과하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는 자, 무신고는 통째로 신고 안 한 거예요. 그냥 25일까지 통째로 신고를 못한 경우가 무신고 가산세가 나오는 거고 과소 초과 환급은 몇 개 빠뜨린 거예요. 신고는 했는데 뭔가 빠져가지고 우리 이제 신고할 때에 세액이 모자라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외워야 되는 세율은 일단 대표적인 것 얘를 무조건 외워야 돼요. 10% 지금 제가 적은 이 네 개가 뭐냐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중에 이거 우리 신고보증실에 과소초과환급 일반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여기에 가산세가 10%를 외우라고 했냐면 써도 옆에 안 나오거든. 그럼 외워야 되겠죠. 근데 더 외워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여기에 우리는 과소
초과 환급 일반 가산세에 가산세 감면이 있는데, 자, 1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그러면 90%를 감면해 줘요. 그리고 1개월이 넘어가고 3개월 이내 하면 75%를 감면해 줄 거고, 또 3개월 넘어갔지만 6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50%를 감면을 해줄 거예요. 이런 감면을 해주는 이유는 빠뜨렸다더라도 최대한 빨리 가지고 오라고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면을 적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감면율은 뭐 1년 이내 하면 또 얼마 더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 470페이지에 이제 더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자, 외워야 될 게 이거, 이 두 개를 외워야 돼요. 자, 이 두 개를 외워야 되는 이유가, 자, 얘는 일반적으로 수정 신고할 때에 감면이 나올 거고, 얘는 예정 신고 누락분 확정 신고에 반영하면 3개월이거든. 그럼 적용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90%가 감면이니까 빼준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곧 얘는 10%를 부과한다는 거고, 10% 가산세 부과한다는 거고, 얘는 25% 가산세 부과한다라는 이야기죠. 예정때 누락한 거 확정때 하면은 신고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때 누락한 거 확정때 하는 걸 제일 많이 가산세 나온다고 할 건데, 그런 75% 감면 빼준다는 거니까 25%만 부과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이에요. 예정때 누락한 거 확정때 된 누락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10% 하면 10만 원이겠죠. 근데 예정때 누락한 거 확정때 하면 75% 빼니까 얘는 2만 5천 원만 될 거란 이야기예요. 얘 계산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얘 10%와 감면 2개. 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얘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꼭 기억하라는 건 아니고, 무신고는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하고 헤어질 분들 있으시니까, 그러면 이제 무신고 일반은 얘는, 자, 얘는 가산세 감면이 1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50% 감면을 해줘요. 1개월 이내 하면. 더 이상 넘어간 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미래에 여러분이 이쪽 기업 일하시면 언젠가는 전산세무 1급 공부하실 건데, 그때 부가가치세법에서도 50% 감면 쓰고 법인세도 50% 감면 쓸 거예요. 무신고 문제가 나오면. 그럼 그때 기억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 세무 1급 시험에서는 얘가 중요하니까. 얘는 20%에 50% 감면이라 더 쉬워요. 10% 부과하니까 공 하나 떼서 다시 더 쉬워해요. 사람들이 문제 나오면. 자, 그럼 지금 얘가 신고 불성시 가산세인데, 지금 어떤 금액에 10%라고 그랬죠, 제가? 누락한 납부세액이 10%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신고 안 했는데 여기 안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신고 안 해도 안 걸리는 애들이 영세율이잖아요. 영세율은 세개 없기 때문에 여기에 안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세율을 가지고 또 가산세를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게 돼요.
한마디로 영세율은 과세 표준으로 신고 분성 시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얘는 자, 그럼 이 가산세는 자, 계산을 공급 가액에 곱하기 0.5%를 할 거예요. 그런데 얘는 제가 빨간색으로 안 쓸 거예요. 여기에 빼기 우리 감면액이 있을 건데 얘는 자,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 가산세 감면율은 위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동일한 거예요. 상도. 그럼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90% 부과했으면 얘도 90%. 얘를 75% 감면했으면 얘도 75%. 자, 지금 얘 이야기하는 이 칸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 자, 글자 잘 보세요. 신고 불성실, 얘도 신고 불성실. 같은 신고 불성실이죠. 그럼 감면도 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0.5% 계산할 필요 없다고 하는 이유는 얘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었다. 1,000만 원 하면 0.5%가 알아서 계산되죠. 그죠? 그럼 가산세는 0.5% 알아서 계산했으니까 감면을 여기서 75% 받았죠. 25%만 부과했으면 얘도 25%만 부과를 해서 얘를 12,500원으로 줄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감면한 거랑 여기 감면이랑 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90% 감면했으면 여기도 90% 감면, 여기에서 10% 감면했, 75% 감면했으면 여기도 75% 감면. 만약에 무신고에 걸려서 50% 감면했으면 여기도 50% 감면. 그냥 여기 신고부성실에서 감면하는 거랑 똑같이 감면을 적용해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감면을 안 해서 슬픈 게 아니고 여기를 아예 안 써서 많이 슬퍼해요. 영세를 많이 빠뜨려서. 자, 그리고 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 이름 바뀌었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는데 얘는 이자 성격이에요. 늦게 낸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영세율은 원래 낼 게 없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는 나올 일이 없고, 자, 그래서 얘는 공식이 누락한 납부세 혹은 초과 환급세액에 곱하기 만분의 2.5예요. 그리고 곱하기 미납 일수인데, 자, 이건 여러분 상식이에요. 법정 1일 이자율이 만분의 2.5예요. 만분의 3에서 내린 거예요. 만분의 2.5로. 만분의 3 하면 연 11%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더니 만분의 2.5로 내렸는데 연이율 약 10% 정도예요. 그럼 하루 이자가 이거니까 미납일수로 곱하겠죠. 근데 저는 여기에 빨간색을 하나도 안 칠할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바뀌어가지고 2년 전에 여기에 내가 100만 원을 누락을 했죠. 그러면 100만 원이다 쓰면 원래 실무 버전에 뜨는 걸 기능을 열어줬어요. 그럼 날짜 계산하면 예정 때 누락한 거다. 그럼 2020년 10월 25일 날 해야 되는 거였죠. 근데 지금 이기 확정때 하면 2021년 1월 25일이다라고 하면 미납 일수 92일을 계산해서 확인 누르면 알아서 계산해줘요. 그러면 제가 빨간색 안 쓴다고 한 건 날짜만 알아서 잘 쓰시면 돼요. 그죠? 그럼 누락한 납부세액만 정확하게 혹은 초과환급세액을 써서 여러분 가산세 계산되도록
하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는 늦게 발행했는데 이번 신고 기간에 전부 다 신고서는 똑바로 다 넣었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만 혼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한 거에 대해서 누락했어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우리 부가가치세법 가산세 전부 다 세금계산서 이야기만 했잖아요. 그죠? 부가세법 말 안 하는데 국세기본법에서는 신고할 때에 카드 매출 누락했다고 혼낼 거예요. 그냥 아예 통째로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고 신고서에도 빠지면 둘 다 혼나겠지만 그게 아니면 두 개는 따로 움직인다고 보셔야 되는 거지 얘 둘이를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 12 매출 영세를 세금계산서를 누락했다면 세금계산서 가산세인 부가세법상 가산세도 맞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부성시 가산세도 맞지만 16 수출을 누락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혼 안 낼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국세기본법에서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부성시를 혼낼 거기 때문에 두 개는 따로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개는 따로따로. 자,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가 자, 이 내용인데, 자, 우리 471페이지에 가서 471페이지에 가서 자, 이 책을 조금만 수정을 할게요. 납부 지연 일수 91일 얘는 지워버리고 이제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12일에 전송 적혀 있는 걸 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26일 전송. 자, 문제를 좀 바꿔서 자, 지금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다룬 문제인데, 자, 지금 미래산업의 예정신고 누락분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상도 있구나. 자, 1기 확정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고 가산세를 계산하여 입력하시오. 그럼 자, 이제 부가가치세법 그 신고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볼 게 아래 자료를 줬는데 이 자료가 다 예정 누락분인지 아니면 그냥 정기신고분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자료 준다고 다 누락분이 아니에요. 정기신고분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저는 누락분이라 그러면 지금 이런 이야기죠. 누락분이면 여기에서 쓰고 누락분 아닌 거는 여기다 써야 될 거잖아. 그죠? 그래서 두 군데 말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자, 그럼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로 가시고 아니오라고 해야 될 거고. 자, 다른 거 여기 남아있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 누락분만 가지고 할 거니까 여기서 볼 거예요. 자, 이쪽에서만 쓸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예정 누락분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 매출 예정 누락, 여기 매입 예정 누락 여기에서만 쓸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제품을 A 거래처에 3월 30일에 판매하고 4월 11일 발급, 4월 12일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판매. 이걸 지금 누락했다는 거죠.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자, 여기 누락분 중에 과세의 세금계산서 33번 칸에 700만 원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자, 하셨죠? 자, 그리고 문제를 보면 자, 3월 30일 날 팔았어요. 그럼 언제까지 발급해야 되죠? 4월 10일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4월 11일 날 발급했으니까 자, 얘 늦게 발급했죠. 7월 25일 이내 했으니까 늦게 발급했죠. 늦게 발급한 거를 우리는 지연 발급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700만 원을 자, 여기에
가산세에 가서 바로바로 쓸게요. 지연 발급이다 700만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발급이고 얘는 전송이니까 지금 발급에 걸렸으니까 발급 중에 지연 발급. 자, 하셨죠? 자, 다음 두 번째. 차량 운반구 한 대를 3월 25일에 매각하고 4월 10일 발급, 4월 10일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판매. 자, 이번에도 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누락된 거네요.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된 거 600만 원이니까 먼저 신고서부터 쓰면, 자, 1번 칸에 600만 원 더 들어가야 되니까 1,300만 원으로 변경해 주고 1,300만 원. 그리고 문제를 보면, 자, 3월 25일 날 우리가 팔았으면 공급시키면 발급은 다음 달 10일이니까 4월 10일까지 잘했죠. 그럼 발급 잘했으면 그 다음 볼게 전송 다음 날 했는지 보는데 전송을 다음 날 안 했죠. 그죠? 그럼 우리는 다음 날 안 하면 지연 전송 시작이고 확정 신고 기한까지 7월 25일까지니까 지연 전송이죠. 그럼 600만 원이 지연 전송. 그러면 가산세로 가면 전송해서 지연에다가 6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제품 한 박스를 매출처에 선물로 증정했어요. 제품을 거래처 준 거는 간주 공급이죠. 사업상 증여. 그럼 시가로 팔았다고 하는 거고 증빙 없으니까 과세 기타에 180만 원. 그죠? 그럼 예정 누락분이니까 우리 다시 과세 기타 여기에 시가 180만 원이다라고 써주고. 자, 다음 제품 직수출에 대한 외화 대금 입금 증명원 판매. 그럼 우리 직수출 나와 있으면 일단 영세율은 체크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자, 직수출이면 영세율의 기타죠. 자, 500만 원이고 그럼 영세율 기타에 500만 원이다. 다음 원재료 3월 30일에 매입하고 4월 11일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판매. 그럼 우린 세금계산서 받은 것도 이번 과세기간 안건은 매입세 공제를 해주죠. 그럼 400만 원을 이제 매입 아래쪽 여기 38번에 금액 400만 원에 40만 원을 써주고, 그리고 발급 전송 수치 날짜 있으면 날짜는 무조건 확인하는 거예요. 봤더니 3월 10일 날 샀으면 언제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다음 달 10일. 그러면 늦게 받았죠? 그래서 지연 수치 가산세. 그럼 자, 가산세로 와서 26번 클릭해서 지연 수치로 400만 원이 걸리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에 다 입력이 끝났어요. 지금 그 큰 1번에 대한 입력이 다 끝났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누락한 납부세액을 구하는데, 자, 누락한 납부세액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기 합계 중에서 세액 매출이죠. 여기에서 매입 중에 합계. 그런데 만약에 불공제 있다면 걔는 빼고 우리가 공제시킬 거예요. 그럼 148만 원에서 40만 원 빼면 누락한 납부세액은
108만 원이 되죠. 자, 108만 원 이해가시나요? 108만 원. 누락한 납부세액 108만 원 구한 거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계산하려고 이걸 계산하려고 방금 한 거예요. 누락한 납부세액에서 얘 계산하려고. 그럼 108만 원 가지고 제일 먼저 자 앞으로 그렇게 계산하면 무조건 여기로 오는 거예요. 우리 시험 때 여기 말고 딴 칸 쓰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답 보면 전부 다 이 칸 들어가요. 여기에 108만 원. 자, 이 108만 원은 어떻게 구했는지 아시죠? 예정때 누락한 거의 매출세액에서 예정때 누락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빼니까 108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자, 제가 계산기 가지고 할 건데 제가 자릿수 두 개를 좀 올려서 하면 자, 108만 원이죠. 자, 여기 콤마가 아니고 점이에요. 그럼 108만 원인데 가산세가 10%니까 곱하기 10% 하면 10만 8천 원이죠. 그런데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 확정신고 때 하면 75% 감면이니까 25% 부과할 거잖아. 그럼 저는 여기에 그냥 25%를 곱할게요. 75% 빼는 거나 25% 곱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면 27,000원이 이 가산세가 되는 거예요. 27,000원이 10%에 25% 부과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금액 가지고 그대로 따라 들어갈 위치가 어디냐면 납부지연. 여기에 108만 원이라고 이거 가지고 이자 지금 부가가치세 늦게 낸 거 가지고 이자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얘 2020년 지금 1기 예정 때 신고하는 거는 4월 25일인데 지금 1기 확정 신고 때 가지고 왔으니까 2020년 7월 25일이죠. 그죠? 이제는 미납일수 이런 거 문제에서 안 알려줘요. 옛날 문제들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확인 버튼 누르면 가산세가 나왔죠. 그럼 엔터 치고 자 그리고 항상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온 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영세율 있는 거 누락분 중에서 영세율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영세율은 지금 여기 안 걸렸잖아. 그래서 영세율 찾는데 그래서 제가 영세율 거래면 체크해 두세요 한 게 얘예요. 500만 원 있죠? 그러면 이 500만 원을 쓰면 세액이 나와요. 25,000원이 500원 쓰면 25,000원이 나오죠. 그럼 자, 이 25,000원이 나왔는데 우리 여기에 몇 퍼센트 감면했죠? 여기서 75% 했잖아. 25%만 부과했죠? 이거 할 때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도 똑같이 25%만 부과를 하면 얘는 6,250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6,250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얘 가산세가 다 됐어요. 자, 처음 보니까 어렵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한 번만 쭉 보세요. 내일 하루 종일 이것만 볼 거예요. 네, 하루 종일 이것만 볼 거기 때문에 지수연 씨 표정이 자, 가산세 부분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대. 내일 하루 종일 한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 시험까지 간 지식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일 하루 종일 이거 할 거니까 신고서 쪽이 사실 더 중요해요. 근데 가산세는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그런데 자, 기본 틀이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더라 정도까지 보고 내일 되면 가산세가 자기도 모르게 계속 보다 보면 외워져요. 그리고 제가 시험 때 볼 수 있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모든 분들이 다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산세 가면 뒤에 제일 싫어하는 거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걔가 얘예요. 이제 이해하면 이제 부가세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일은 저와 같이 계속 몇 시간 동안 계속 이것만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얘를 완전히 내 거로 만든다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한 번만 살짝 복습하신다면 보시면 돼요. 내일 하다 보면 내가 스스로 몸이 익어요. 여기에 10 넣고 10%하고 25% 곱하더라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익숙해질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내일 잘 익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수업할 때 100%다 처음 봤을 때는 어려워했으니까 크게 너무 막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 아래 남아 있는 거 이 두 개, 이 저자가 여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이 빈칸을 채우고 싶어서 문제를 넣었는데 얘가 개정이 되면서 틀려가지고 내가 수정하자고 한 건데, 자, 이 아래 있는 거 마저 볼게요. 자, 확정신고 기간 중 전자 방금 한소식 카드 이제 봤어. 자, 확정신고 기간 중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 거래 자료가 전송되지 않는 거래. 자, 세금 계산서가 제대로 전송 안 된 건데 발급이나, 근데 단 확정신고할 때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부가세 신고서는 정상 반영됐대. 신고서에 다 들어갔다는 거는 국세기본부상 가산세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신고서에 다 넣었으니까. 그럼 세금 계산서 가산세만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5월 20일 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분 중 공급가액 300만 원이고 세액 30인데 신고는 잘했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전송을 5월 달에 한 건데, 그럼 우리는 언제 발급했던 간에 전송을 늦어도 7월 25일까지는 해야 되죠. 근데 제가 7월 26일을 수정하라 그랬죠. 그러면 전송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미전송에 300만 원을 쓸 거예요. 300만 원. 자, 그리고 6월 10일 날 매출분 공급가액 500만 원, 세액 50만 원을 7월 26일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7월 27일에 전송했대요. 자, 6월 30일자면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발급해야 되죠. 그래 지연인데 늦어도. 그런데 7월 26일에 발급했으면 발급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미발급에 얘가 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500만 원이. 자, 지금 제가 26일로 바꿔서 얘가 이걸로 온 거지. 만약에 12일 그대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 300만 원 더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12일 그대로 간다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옛날에는 11일까지였거든. 그러니까 12일이니까 미전송이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지금 25일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26일로 바꾼 거예요. 문제를 바꾼 건 이 저자가 원한 건 얘를 한번 다 채워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고 정기신고서를 작성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부가세법상 가산세는 얘처럼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지금 가산세 하는 거 봤는데, 자,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시간 되실 때 얘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얘 기준점만 한번 잡고, 그리고 이 간면이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니까 내일 계속 하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같은 위치에 금액을 집어넣다 보니까 그러면 몸이 익혀가지고 쉬워졌다가 나중 되면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모르겠다, 어렵다가 아니고 내가 빠뜨린다. 내가 얘를 빠뜨렸네. 내일 중에 그 일이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